여러분, 상대방이 메시지 안 받으면 기분 어떠세요? 아무리 보내도 안 보고 전화해도 안 듣고 그럼 찾아가요. 계속 점점 더 강도를 높이게 되죠. 자, 우리 삶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생각하는 꿈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대화 속의 말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지금 도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안 봐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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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그러다가 덜커덩, 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그 메시지를 읽어볼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보내주는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으면 삶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엄마가 애들한테 말할 때 작은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건 애들이 잘 들을 때예요. 근데 얘가 정신없어.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 너무 큰 파도가 치고 있다면은 삶, 이 삶도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삶에서 메시지를 받는 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의식 정화를 한다는 것도 따로 방에 딱 앉아 가지고 '나는 이 마음을 봐야지.'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해서 아픈 마음을 봐야지. 무능해서 버림받은 마음을 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계속 작은 목소리부터 큰 목소리까지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상사한테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 오늘 내가 친구랑 있었던 기분 나빴던 어떤 일, 그리고 뭔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어떤 부분들을 이야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고 그걸 잘 듣고 이렇게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앞에 놓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듣지 않으면 자꾸만 "야 이래도 안 들어? 이래도 안 들어?" 하면서 크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무의식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내가 실제로는 안에서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의식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 안의 믿음들, 내가 내보내고 있는 에너지 진동,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실제로 믿고 있고 내가 실제로 이렇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의식 안에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보내서 이 삶의 사건들, 이 삶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의식이 바라는 것과 내 무의식이 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충돌하는지,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좀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사례를 조금 종합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아주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 시험을 뭐 1 차, 2차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래 공부도 하셨고 되게 머리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꼭 1 차는 통과하는데 2차 시험은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뭐 그냥 시험을 못 봐서일 때도 있지만 정말 아깝게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시험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너무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너무너무 극도로 하기 싫다든지. 이제 나중엔 이런 방식으로 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난다든지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자꾸 공부를 못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독립할 나이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근데 계속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타면서 계속 이 시험을 떨어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점점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무의식이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내 개인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그냥 소개하는 건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이분은 마음 안으로 천천히 뭘 느꼈고 공부가 안 될 때 드는 느낌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까지 가게 됐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굉장히 부모님이 기뻐해서 칭찬해 주시고 너무너무 예쁨을 받고 요런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좀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를 좀 못했을 때는 너무너무 미움받고 너무너무 좀 들들 볶였다고 할까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공부를 못했을 때 미움받았던 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는데 또 약간 도덕적인 부모님이셔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배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미우실 거예요. 부모님이 미우신 부분, 그 부모님이 밉다고 느껴지고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한번 수용해 볼게요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아예 그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섭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 발산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안에 너무너무 부모님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의 꿈을 이뤄 드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이게 내 머리라면은 내가 또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게 내 무의식에 있고 공부를 잘할 때만 사랑받았던 거에 대한 엄청난 원망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는 상태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크게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상태로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실제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요. 이 부모님이 그렇게 해 주실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내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미움이잖아요. 부모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인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무의식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자꾸만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상태, 되게 무능한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야만 나 자신이 그 아픔을 바라보고 대면해서 이거를 끌어안을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봐주지 않겠죠. 어린 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미움받았던 그 아픔, 버림받는, 무능해서 버림받는 그 아픔을 내가 뭐가 좋다고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내적인 내면 아이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왜 시험에 떨어지고 있는지, 왜 실력이 있는데도 그때만 되면 공부하기 싫어지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셨던 경우였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못 해 가지고 무능해서 버림받는 게 제일 큰 아픔인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유능한 분이셔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해내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도 무능해서 버림받았던,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아픔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봤는데 이분이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살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먹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살쪘을 때 솔직히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마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분한테는 살찌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진짜 무능한 사람, 정말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것 같냐면 진짜 무능하게 볼 것 같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분이 깨달으신 거는 내가 이 무능함의 아픔을 절대 안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을 다 해내니까. 또 집에서도 되게 존중받고 남편에게도 존중받고 아이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이셨거든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만 안 찌면 내가 이 마음 안 봐도 되는데
살이 찌면 내가 무능한 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죽어도 살이 안 빠졌구나.' 보면서 인제 무능한 자기 아픔을 이 살찐 경험을 통해서 자꾸 느껴지는 그 아픔을 보기 시작하셨던 거죠.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의식으로만 내가 아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내 삶을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결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 무의식 안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정말 내가 내보내는 대로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돈을 되게 잘 벌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무의식은 돈을 벌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냐면은 되게 돈을 벌기 힘든 상황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을 벌 때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큰 금액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뭔가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못 벌게 되고 번번이. 그래서 아주 쬐끔 내가 정말 살 만큼만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겠어요? 무의식에는 큰 돈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분의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한참 지났을 때 이제 뭘 보게 됐냐면 아주 어릴 때 정말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어린 때 아버지 사업이 되게 잘 돼 가지고 집이 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외도를 하게 되고 이 외도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두 분이 갈라서시고 이러면서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이 들어오면 돈은 불행의 근원이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잘 됐던 그 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사이가 갈라졌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우리들을 버렸다.'라는 이 버림받은 아픔이 또 돈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분은 아무리 내가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이렇게 계속 뭐 긍정적인 확언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보내야 했던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돈에 대한 원망하고 딱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무의식은 돈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례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나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뭐 반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누군가 의심받을 일이 생기면 꼭 내가 궁지에 몰리고 도둑으로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우리 아빠가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아 아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내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순간 그 아픔을 딱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근데 이게 얼마나 들킬까 봐 또 무서워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죄인인데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수치심을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고 그게 무의식 안에 그냥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누군가 잘못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 애기로서는 자기가 정말 죄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죄인 같은 아픔을 바라보면 그 밑에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 더 큰 아픔이 있어요. 이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어.'를 하고 있는 게 얘한테는 좀 덜 아프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라는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사실은 아니지만 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만나면 내가 아버지를 사실은 얼마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걸 보면서 죄인이라는 아픔에서도 벗어나고 아버지를 또 편하게 보내 드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과 현재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훔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도둑으로 몰리는 이 상황은 딱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내면에서 내 느낌을 보면 딱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이 찌는 거하고 어린 시절에 무능하고 쓸모없는 애라서 버림받은 느낌하고는 딱 일치하진 않지만 내가 느껴지는 느낌을 보면 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음 사례들이 너무 다 많아요. 여러분들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의 마음, 일상에서 사소하게 느껴지는 조금조금한 마음들을 들어가도 다 아주 중요한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을 보는 연습을 해 보시고 내 삶을 바꾸려고만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돌보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을 잘 듣고 내 무의식 안에 아픈 아이들을 내가 수용하다 보면 현실의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선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걸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이거를 무의식 정화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히 에고로서는 에고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저항이 죽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무의식 정화가 제일 쉬웠어요, 살면서. 왜냐하면 모른 채로 우연인 것처럼 다가오는 것들을 그냥 내 맨몸으로 맞으면서 사는 그 삶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맡기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 걸 너무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이 무의식 정화, 이 사랑 작업이 저는 제일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상도 찍고 저도 사실 매일매일 하거든요. 매일매일. 아주 저는 뭐 꿈에서 나오는 거 아주 작은 느낌들 뭔가 미미하게 오는 느낌까지 받아내요. 받아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것만큼 저한테 기뻤던 것이 없고 이것만큼 내 삶에서 진실한 사랑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좋고 쉬웠다. 그래도 이만큼 좋은 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정말 실천해 보시고 그냥 이 영상 듣고 있는 거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삶으로 가셔서 내 삶에 있었던 실제 일을 가지고 자기 느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세요. 그게 메시지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여기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한눈 팔고 있는 동안에 어쩌면 내 안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내 진짜 나는 나를 향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거고 이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이걸 알아듣게 해주려고 나를 더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려고 어떻게 살면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나타날까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고 나한테 보내는 이 삶의 메시지를 작은 것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